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혼란의 시기이죠. 종합주가지수 3,300대에서 지금 2,100대로 거의 3분의 1이 그렇죠? 콩 나가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 시장 또한 서울 강남 같은 경우 7억이 빠지고 8억이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3, 4억이 빠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급하게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놔도 산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실정이죠. 이런 와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 1년에 100조 넘었다라는 김상훈 국회의원 사무실의 보도 자료가 나왔죠. 그래요. 참 이런 와중에 작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8조나 거두어졌다는 거 정말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러한 보도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 세수가 2021년 결산 108조 3천억 원이 거두어졌다는 거죠. 지난 5년간 49조 1조 원이 폭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집값 상승의 영향이고 5년 사이에 양도소득세는 21조, 취득세는 10조, 상속세는 4조 증가하였다는 겁니다. 상승률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가 4조 4천억 원, 3.6배나 최고로 상승하였다는 거죠. 또한 상속세도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세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인데 중요한 부분은 2021년만 이게 놓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2021년 부동산 세금이 총 108조 3천억 원이 거두어졌는데 이 중에서 국세가 57조 3천억 원, 지방세가 50조 5천억 원이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가 6조, 양도소득세가 36조, 상속세가 6조, 증여세가 8조나 거두어졌다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양도소득세가 36조가 더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보면 양도소득세가 15조였는데 2021년 작년에 양도소득세가 36조, 거의 2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2017년도에는 1조 7천억 원이 2021년 작년에는 6조 1천억 원, 엄청나죠 여러분? 그죠?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뭘 했다? 증여들을 많이 했겠죠. 증여. 따라서 증여세는 2017년도에는 4조 4천억 원이 2021년에는 8조 1천억 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증가되었고, 상속세는 2017년도 2조 3천억 원에서 2021년 작년에는 6조 9천억 원, 6조 9천억 원. 그렇죠? 또한 지방세로 놓고 본다면 취득세가 33조 7천억 원. 취득세도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도소득세 무섭다,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취득세 또한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야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렇죠? 주택에 관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산세 또한 15조, 그렇죠? 재산세도 만만치 않게 거둬들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8조. 참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가 넘을 것이라는 거는 제가 올해 2022년도 2월달 공포의 부동산 세금 100조 터졌다. 그래요. 그렇죠.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100조가 넘을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100조가 터졌다라고 얼추부터 이제 방송을 올렸죠. 그런데 부동산 세금 관련 100조 돌파도 무섭지만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세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취득세, 또한 양도소득세 따라다니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 그렇죠? 지방기획세 이거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세금은 뺐다는 거예요. 요런 세금은 빼고 오로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위주로만 해도 벌써 108조고 이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더 증가되겠죠. 여기다가요, 법인세.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한 부동산 법인들.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세로 이제 부과되지 않습니까? 또한 소득세. 그래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들어와. 월세가 들어오면 뭘 납부해야 된다?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세금이 포함이고, 이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달리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그렇죠? 뭐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건강보험료 올라가죠. 국민연금 올라가죠.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만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만큼, 세금 또한 올라가듯이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등등까지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번 정부 들어서는 건강보험료가 좀 현실적으로 좀 축소가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상 부동산 세금, 직접적 관련 부동산 세금이 108조가 터졌고, 그 다음에 노건주택세,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거의 뭐 120조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법인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등 다 합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200조? 그래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 정도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2022년 한 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공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예산 확정 607조 7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대략적으로 적게 잡으면 20%, 많게 잡으면 30%를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는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하락을 해? 아니, 정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이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이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금이 떨어진다면 환호성을 지르시겠죠. 또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 유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언짢아지시겠죠. 여기에다가 다주택자야. 내가 아파트가 10채 내지 100채를 가지고 있어. 지금 가격이 떨어져. 이거 완전히 공포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입장 차이는 다 있다. 아무튼 정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요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피 지금은 100점 불태라.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 임했을 때 이태롱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7조인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게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이라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이 적게 들어오겠죠. 사고 팔고를 할 때 취득세가 들어오고 양도소득세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집값이 올라갔을 때 양도소득세가 더 추가적으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작년 하반기에 샀는데 올해 파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팔 때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집값이 떨어지면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토지 집가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 뭐 교육세, 여기다가 건강보험료, 뭐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국가 입장이라면, 정부 입장이라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적게 들어온다면 결국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돈이 돌지가 않아.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돼. 또 불황이 다가와. 여기다가 물가는 급등해. 그러면 이제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더 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지방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를 한다. 이제 이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세금 108조 정부 어떻게 할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앞으로 더 풀어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그러한 판단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